네, 안녕하세요. 대치다원교육 숙명여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욱 강사라고 합니다. 이번 기말고사 시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번 통합사회 한국사 총평을 정말 준비를 했었는데요. 이제 제목을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정해 놓긴 했어요. 왜 1등급은 항상 정해져 있을까? 숙명여고.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저번 출제 경향과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제가 예언을 했던 대로 그대로 전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어떻게 준비를 했었으면은 1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? 그리고 앞으로 2학기 때 대비 방향까지 제가 같이 준비했으니까 좀 짧고 굵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일단 그 다원에서 지금 강의 숙명하고 진선을 담당하고 있고요. 저는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. 그래서 강의를 한 지는 제가 한 10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. 그래서 통합사회 한국사를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구체적인 약간 그 숙명 통사 같은 내용은 이 QR코드를 좀 중심으로 좀 세부사항이라 그다음에 좀 뭐 적중이라든가 그런 제 블로그에다 개인적으로 좀 다 넣어놨으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반적인 어떤 개괄적인 내용만 제 핵심만 찝어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중하라고 물론 써놓긴 했는데 제 생각엔 한 중에서 중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달랐을긴 한데 제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중에서 하 정도 되지 않았을까.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비슷하거나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입니다. 자, 그래서 1사, 지리, 윤리 이 기조를 따라가고 있고요. 약간 지리 파트가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헷갈리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반사회, 세부사항으로 나눠볼게요. 일반사회, 지리, 윤리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세부사항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생각보다 쉬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변동하고 문화상대주의 파트가 수능형 문제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수학이랑 약간 비슷해요. 그러니까 개념만 안다고 100% 아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좀 경험을 좀 많이 취득을 해봤으면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조금 개념만 좀 인지만 잘했으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모의고사 줬던 문제는 약간 이런 문제, 약간 이제 뭐 카드 섹션 같은 거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약간 이런 문화 이해 태도와 관련된 게임형 문제가 좀 상당히 많거든요. 이런 게 이제 수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. 사실 모의고사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훈련을 좀 해야 된다. 경우의 수라든가 구분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능 문제에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생각보다 조금 쉬웠어요. 제가 볼 때는 이게 고1 정도 수준 되거든요. 이 정도 기출은 사실 아이들이 좀 이 정도 난이도를 공부를 한 친구들은 조금 허무했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 선지로만 조금 약간 좀 변별만 할 수 있지 사실 위에 있는 거는 구분이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번에 통합사회 일반사회, 숙명 일반사회는 생각보다는 좀 쉬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리입니다. 학교 프린트 외우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에요. 제가 이제 숙명 지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리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를 정말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. 제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거기 조만하게 적혀 있는 뭐 철도 이름까지 뭐 서울 경부섬 강릉섬 막 이런 조그마한 철도까지 다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왜냐면 그런 거에서도 충분히 변별력이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이 지리 선생님 파트거든요. 그래서 수업이나 PPT 이런 것도 꼼꼼히 다 들어야 되고 일단 기본값으로 프린트 나와 있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제가 이번에 약간 좀 인지를 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수능형 문항이 출제됐어요. 사실 이 파트는 좀 수능형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주간인구지수 파트에 좀 주목을 해라. 이 얘기 좀 이거 그래프를 꼭 풀어봐야 된다.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풀었으면은 사실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. 사실 모의고사 때 이 문제를 줬었어요. 제가. 서울시에 나와 있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지수를 이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마라. Y는 X를 그어라. Y는 X를 그어놓고 이게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. 이 얘기를 모의고사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, 그대로 이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똑같이 나왔어요. 사실 약간 좀 다르긴 했겠지만은 구가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 빼놓고는 정확하게 다 일치했습니다. 사실 저는 이거 자랑스럽게 말씀드려요.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이건 다 맞았습니다. 저는 이걸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어야 됐다. 지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윤리입니다. 윤리는 기본적으로 프린트는 다 윤리쌤도 이번에 통합사회가 새로 나왔는데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는 조금 고3 수준보다는 조금 쉬웠어요. 조금 쉬운 부분이었고 사실 심화 문제를 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. 왜?
기니디에서 무조건 변별이 되기 때문에 사상가를 좀 깊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이번 시험 범위가 이제 행복 파트였어요. 근데 생각보다 사실 행복 파트에서 사상가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. 프린트만 봤을 때 딱 고1 수준보다 살짝 어렵게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, 사실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에피크로스 학파니 뭐 스토 학파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를 좀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고 이 문제 찾기가 사실 경험을 좀 하는 게 문제를 좀 많이 취득한 후에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충분히 저는 좋은 점수 나왔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약간 이런 부분, 약간 이게 좀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. 스토학파, 에피크로스 학파의 공통점, 말장난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사상가를 좀 깊게 이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약간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입니다. 굉장히 이제 사람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되게 게임형, 약간 게임형으로 가위바위보 뭐 결과표 해가지고 푸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윤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번 1학기 중간고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쉬웠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. 지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만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쉬웠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사 관련된 내용 좀 드릴게요. 한국사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은 디테일한 내용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번에 숙명 한국사가 많이 어려웠어요, 사실요. 상이었거든요. 제가 이제 저번에 가르쳤던 친구가 한 개 틀렸는데 거의 점수가 높게 나왔거든요. 등수도 높게 나왔거든요. 난이도가 중하였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쉬웠습니다. 사실 시험 범위가 조금 많았는데 여기 고대사회, 경제사회, 문화사 파트는 한쪽짜리 프린트를 주셔서 그것만 달달달 외웠으면 충분히 문제는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개화기 파트. 숙명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연도 있잖아요. 여기 이 파트 3-1부터 3-4, 3단원의 개화기 파트는 정말 꼼꼼하게 연도를 다 외워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 연도를 정말 세세하게 정말 이거는 제가 정규 수업 때도 계속 어떻게 하냐면 꼼꼼하게 일단 연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. 내용은 그렇다 치고 뼈대를 잡고 그 안에 있는 뼈대가 이제 연도거든요. 연도를 기점으로 거기 안에 있는 살을 채워야 된다. 이거를 거듭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연도 문제를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할 때 저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OX 퀴즈를 만들었어요, 사실요. 이게 이제 살 채우는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. 모든 문장을 제가 OX 퀴즈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걸 판별을 시켰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하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세세한 사료 같은 거 있죠. 사료 같은 것도 다 OX 퀴즈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제공을 했었던 자료라고 보실 수 있어요. 이게 교과서를 하나하나 다 분해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. 숙명 전형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. 다음 중 시간수로 나눌 때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저번 중간고사 총평 영상 때도 올려드렸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. 세 번째. 그러면 이게 몇 년 몇 월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세 번째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되거든요. 특히 1894년이라고 하는 당시 그 한국사에서 제일 고난이도 연도가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식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. 그렇죠? 이런 식의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.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. 제일 중요한 게 뭐다? 일단 내용인데 연도. 여기 있는 이제 월까지도 연도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수 있는 숙명의 유형은 이런 거예요. 있는 대로 고른 것의 개수는 이런 식의 문제 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거든요. 있는 것을 옳은 것으로 고른 것은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문제를 좀 이 변별을 이렇게 하세요. 보통은요. 맞는 것 틀리는 것의 개수를 정확하게 판별해가지고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는 작업이에요. 이런 식의 문제. 이건 이제 연도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. 연도 문제를 고른 것은 이렇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좀 일부에 좀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조금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공부만 했으면은. 숙명은 특징은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때 엄청 어렵잖아요. 기말고사 때도 쉽고 기말고사 때 어렵게 되면 또 중간고사 때 계속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언제 쉽고 언제 어려울지 판별이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번에 쉽게 나올 거야, 이번 어렵게 나올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. 항상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 수업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2학기 중간고사는 8월 20일 날 목요일 날 5시부터 8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. 클리닉 요일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이날 오시면은 제가 거의 1:1 과외로
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사 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매주 그날 배웠던 거를 매주 그날 복습을 시키기 때문에 줌 수업도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필참을 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숙명이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은 기말 2학기 때는 이번에 이제 시험은 어차피 1학기 건 내신이 평점이 다 끝났잖아요. 다 끝났으니까 2학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. 2학기 파트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파트가 들어갑니다.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고요. 2학기 때는 정치와 법과 경제 파트가 들어가요.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제거든요. 경제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1학기 때 통합사회는 좀 맛보긴 하고 2학기 때가 진짜 본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중간고사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2학기 때 저랑 같이 얼굴을 보면서 수업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고생하셨고요. 지금까지 다원교육 강사 이용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